네. 우선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일일이 하나씩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NN 같은 경우에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본값을 다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이버 5개고요. 뭐 이런 것들은 바꿀 거 없고, 요거 하나만 세팅할까요? N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CPU 코어 전부 다 이용하겠다. 그런 거라 그랬죠. 뭐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걸릴 수 있게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덜 걸리게끔 이렇게 요거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시간 차이는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세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디시전 트리는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도 뭐 크라이테리언, 지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기본값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는 또 n 잡스는 없군요. 보니까 n 잡스는 없는 것 같고 얘만 넣죠. 랜덤 스테이트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기로 했고요. 로지스틱이라고만 할게요. 로지스틱.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얘는 페널티 L2를 사용하겠다, 리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리치에서 그 페널티의 크기, 규제의 크기는 1.0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쭉 들어가 있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군요. 랜덤 스테이트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 그대로 놔두고 n 잡수도 있네요. 2가지 세팅하겠습니다. 2가지만. 랜덤 스테이트 넣고요. n 잡스는 마이너스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클래시파이어 SGD라고 하겠습니다. SGD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는 제가 바꿔줄 게 뭘 바꿔줄 거냐면 로스가 기본값이 힌지예요. 힌지를 사용했을 때는 그 확률을 계산하지 않아요.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여기를 로그로 바꿔주면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바꿔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여기에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잡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아, 있어요? 있었나요? 있으면 넣죠. 뭐. 그러면 로스. 우선 로스는 로그로 바꾸기로 했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있으면 바꿔주고 n 값스가 있군요.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만들어주고 SGD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주석 조금만 넣으면 여기서 로스를 로그로 설정한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예측 확률을 계산해서 클래스별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로스를 로그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 문맥에서 클래스는요. 그 파이썬의 클래스가 아니고요. 타겟의 레이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0이 될 확률과 1이 될 확률을 계산해서 더 큰 쪽, 확률이 더 큰 쪽으로 예측한다. 그런 의미고요. 자, 마지막으로 SVM이라고 할게요. 이건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SVC를 사용하시면 돼요. SVC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C는 규제예요. 규제. 커널은 제가 아직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커널은 뭔지 모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probability가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그러니까 분류를 하더라도 확률 계산하지 않고 그 분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거를 true로 주는 거예요. probability를 true로 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확률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죠. 랜덤 스테이트를 주고요. 여기는 n 잡스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뺄게. 그래서 이렇게 n 잡스가 있는 것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있는 것들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 어때요? probability를 true로 세팅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voting classifier에서 이 확률이 사용이 돼요. voting classifier에서 그것 때문에 미리 넣어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델을 생성만 한 거예요. 모델을 생성만 했고요. 얘네들을 배열로 묶겠습니다. classifier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classifiers라고 하는 이름으로 knn 넣고요. tree 넣어주고요. logistic 넣어주고요. sgd 넣어주고 svn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배열이 돼요. 5개의 그 예측기들을 가지고 있는 5개의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훈련시키면 돼요. 얘를 포문으로 쓰면 되는 거죠. 얘를 꺼내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 꺼내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 꺼내서 훈련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배열로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문 우리 사용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뭘 할 거냐면 위에 KNN 있죠.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KNN 클래시파이어면서 n 잡스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점을 쓰고요. 언더스코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요거를 써주면 클래스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scikit-learn의 neighbors라고 하는 모듈에 포함되어져 있는 k neighbors classifier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점을 쓰고요. 언더스코어 name을 사용을 하면 정확하게 클래스 이름만 딱 줘요. 딱 정확하게 클래스 이름만. 되셨죠? 이거 뭐 할 때 이용할 거냐면 프린트 할 때.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는 정확도 얼마.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정확도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출력할 때 이 이름을 사용을 하려고 요거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객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클래스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가지고 있고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앞뒤로 언더스코어 2개씩 붙여주셔야 돼요. 앞뒤로 언더스코어 2개씩. 네, 이제는 저희가 준비가 됐고요. 이제 반복문 for classifier in 어디에 있는 classifiers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for in 구문을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CLF는 KNN이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반복에서는 KNN, CLF가 두 번째 반복에서는 트리, 세 번째 반복에서는 로지스틱, 네 번째에서는 SGD,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는 SV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번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할 일은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죠. 모델 훈련시키는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를
피팅 시키는 거죠.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죠? 분류기를 훈련 데이터에 학습시키는 거죠. 자, 학습을 시켰으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예측할 수 있으면 점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예측 단계 생략하고요. 점수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train ACC, 여기선 정확도죠. train ACC라고 하시고요. CLF 점 무슨 메서드 있을까요? 스코어. 모든 분류기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그 훈련된 그 클래시파이어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먼저 할 것이고, 예측한 값들을 뒤쪽에 있는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해 주겠죠. 그래서 그 에스티메이터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데이터와 레이블을 같이 넘겨주셔야 돼요. 예측값을 넘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예측까지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하면 훈련셋에서의 점수,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테스트 정확도는 CLF,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죠. CLF.score 테스트 셋 데이터하고요. 테스트 셋 레이블을 넘겨주시면 되죠. 얘가 테스트 셋 정확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만. 프린트.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쓸까요? 여기에는 클래스 이름 쓸 거고요. 클래스 이름 쓸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훈련셋 정확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정확도 이렇게 해서 등호를 써버릴까?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맷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맷으로. 여기다가는 클래시파이어의 이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훈련셋의 정확도, 세 번째에는 테스트셋의 정확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classifier __ 클래스 __ name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여기는 위에 계산된 게 train ACC가 있고, 여기는 위에 테스트 ACC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네, 5개가 쭉 하고 나왔죠. 전부 똑같은 형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선 K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93%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과대적합 없어요. 그렇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점수가 같으니까 과대적합 없어요.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이죠. 디시전 트리 볼게요. 디시전 트리는 훈련셋만 보면 100%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이지만 테스트셋을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84%.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81%의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어요. 약간의 과대적합.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5번째는 SGD였었고요. 81%의 정확도가 나왔고, 여기도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 전체에서 정확도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SGD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셋에서 93%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셋 보니까 0.927, 이것도 반올림하면 0.9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KNN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두 개가 과대적합도 없고, 그리고 가장 테스트셋에서 점수 높은 좋은 모델인 것 같고, 디시전 트리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델인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선택할 때 이게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검증셋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셋은 끝까지 남겨두는 거고 우리는 이거 검증셋 역할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이거를 해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개를 학습시키거나 한 가지 모델을 다른 훈련 셋에서 학습시켜서 투표를 시키거나 뭐 등등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가지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에서의 나온 점수들과 보호팅이나 백인과 같은 앙상블 학습을 썼을 때의 점수들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좋은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마도요, 이 최고 점수를 넘지는 못할 거예요. 최고 점수는 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얘네들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앙상블의 효과가 없는 거죠. 앙상블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앙상블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voting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voting 앙상블. voting 앙상블은 서로 다른 모델들을 같은 학습젤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위쪽에서 생성된 거 이 5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위쪽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KNN, 트리, 로지스틱, SGD, SVM 만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보트 CLF라고 할까요? 보트 CLF라고 하고요. 생성하실 때는 voting, classifier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stimators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로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파라미터 이름들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voting 하드라고 되어 있고요. weights none이라고 되어 있고 njobs 이거는 뭐 none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voting 하나만 설정을 할 거예요. 요거 설명 이따가 드릴게요. 물론 얘도 확인할 거지만. 자, 그래서 그 파라미터 중에서 우선 estimators. estimators를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스트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고 문자열 에스티메이터 이거 뭐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파이프라인 사용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리스트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리스트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쉼표. 그 다음에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voting이었죠. voting은 하드와 소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값은 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소프트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njobs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1로 세팅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을 거고요. 되셨죠? 자, 우리는 몇 개의 에스티메이터를 넣을 거냐면 5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KNN 만들었죠? KNN. 두 번째가 로지스틱 만들었죠. 로지스틱. 이름이랑 변수 이름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의 문자열 이름이랑 똑같이 줄게요. 아니다. 트리를 먼저 만들었었군요. 사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트리 만들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만들었던 게
로지스틱 만들었나요? 그죠? 그 다음 만들었던 게 SGD 만들었었죠. SGD 클래시파이어. 그죠? SGD. 마지막으로 만들었었던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클래시파이어 만들었죠. SVM.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게요. 파라미터들 중에서 에스티메이터스. 이거는 보호팅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보호팅 방식의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모델들인데 모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델 이름과 모델 객체, 생성된 객체들 튜플의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스티메이터스에는 뭘 넣어야 된다? 리스트를 넣어야 된다. 리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무엇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다? 튜플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다. 근데 튜플은 어떻게 정의한다? 모델 이름과 객체, 모델 객체로 정의한다. 이름이니까 문자열인 거고 객체들은 위에서 우리가 생성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직접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성된 객체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호팅이 있었죠. 보호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보호팅은요. 투표 방식을 의미해요. 투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팅을 하드라고 주는 게 있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얘는 그 앙상블의 모든 각 모델들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NN에서 확률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KNN에서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KNN에서 0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뭐 다섯 개 중에 3개는 0이라고 했고 5개 중에 2개는 뭐 1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얘가 크니까 0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디시전 트리도 뭐 확률을 계산할 결국은 디시전 트리도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종 리프에 전체 샘플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0이 몇 개고 1이 몇 개냐 이거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각각의 확률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있다? KNN이 0으로 했는지 1로 했는지 트리가 0으로 했는지 1로 했는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0으로 했는지 1로 했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해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 다시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하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측 확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들에서 예측 확률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라고 하는 예측값만 필요한 거지 각각의 모델들이 얼마의 확률로 뭐라고 예측했냐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호팅을 소프트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기본값이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앙상블의 각 모델의 예측값에 각
그 예측 확률을 예측값의 예측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알고리즘들이 예측 확률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확률을 가중치로 곱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보호팅 방식에서는요. KNN이 가정입니다. KNN이 0, 트리가 0,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1, SGD가 1, 서포트 벡터 머신이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KNN과 트리는 전부 다 예측 확률이 조금 51%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리는 뭐 50.1% 그래도 0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세 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나 서포트 벡터 머신은 확률을 98%, 뭐 97%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얘네들은 되게 애매한 거죠. 얘네들은 0이라고 해도 1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는 확실해 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쵸?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볼펜 굴려가지고요 찍은 거고 얘네들은 공부를 해가지고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제니까 98%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도 무조건 한 표씩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표씩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더 심한 경우로 볼까요? 0, 0, 0, 1, 1. 요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 98, 97%. 근데 여기는 뭐 50.1%, 뭐 50.2%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할게요. 다수결론은 얘네들이 이겨요. 그죠? 다수결론은 얘네들이 이기는데 얘네들은 나는 확실하다고 막 우기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무시가 되는 거죠. 다수결이니까. 그죠? 네. 이게 하드 방식이에요. 이게 보팅 하드 방식. 무조건 한 표씩만. 내가 볼펜 굴려서 찍었든 확실히 공부해서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표씩 행사하는 게 하드 방식이고요. 소프트 방식은 0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게 몇 퍼센트 정확도냐, 몇 퍼센트 확률이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그 가중치들을 곱해서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 투표 같은 거죠. 주주한 사람이 자기가 주식이 많으면 투표권이 더 많은 거고요. 그죠? 주식이 적으면 투표권이 적죠.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그죠? 그런 방식의 소프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드 방식보다는 소프트 방식이 점수가 더 높다,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모든 문제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프트 방식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를 소프트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보호팅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때 이 보호팅을 소프트로 설정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로스 함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는 확률을 계산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모델인데 기본값이 그거를 확률을 계산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probability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true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요거 두 개를 썼던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는 그 로스 함수, 손실 함수를
바꿔줘야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프로버빌리티를 true라고 세팅을 해줘야 예측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야 여기를 소프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드라고 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드라고 할 때는 그런 거 안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뭐 하면 될까요? 얘를 훈련시키면 돼. 그죠? 그래서 얘를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voting 앙상블을 학습을 시킬게요. vote classifier라고 했고 훈련시킬 때는 fi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훈련 set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점수 해볼까요? 네. 피팅 끝났어요. 자, 이 피팅 과정이라고 하는 게요. 5개의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팅 5번 하는 게 지금 시간 1초가 걸린 거예요. KNN을 400개의 훈련 세트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마찬가지로 400개 훈련 세트에서 훈련시키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각각을 훈련을 시키는 동안 걸린 시간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 그냥 계산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바로 출력을 할게요. 네, 처음에 트레인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이거는 계산 바로 하시면 되죠. vote classifier.score 여기에는 X트레인, Y트레인을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는 vote classifier.score X테스트, Y테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훈련 셋에서 94%의 정확도가 나왔고 테스트 셋에서 92%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과대적합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죠? 정확도를 보시면 이 정확도는요. 아까 개개별로 했었던 정확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좋았던 모델들과 거의 근접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84, 81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앙상블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한 개의 모델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풀어주는 게 그 개개별로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앙상블의 앙상블을 사용한 목적이죠.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기본값만 사용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 같은 거 만들 때 기본값 사용하면 트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개수를 가지치기를 해버려가지고 트리를 작게 만들어도 돼요. 작게 만들면 디시전 트리는 성능이 안 좋겠죠. 근데 걔가 다른 녀석들이랑 앙상블이 되면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여기서도 그 학습률 같은 거 있잖아요. 러닝 레이트를 되게 작게 만들거나 요거 잘못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능이 되게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 크기를 막 키워버리면 성능 안 좋아지잖아요. 대신에 과대적합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규제나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그 과대적합을 줄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델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을 다 합쳐 놓으면 점수가 하나하나보다는 점수가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앙상블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호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아마 voting classifier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회기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voting regressor를 이용하시면 돼요. voting regressor. 그리고 안쪽에 있는 estimator는 전부 다 regressor 종류들로만 쭉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voting 방식 말고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깅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배깅 앙상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깅 앙상블. 배깅 앙상블은 어떻게 하는 게 배깅 앙상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모델을 여러 개의 훈련셋에서 여러 개의 훈련셋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셋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분 집합 만드는 거죠.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서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한 가지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걔네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배깅입니다. 배깅. 자, 그러면 이것도 배깅을 만들면 되겠죠. 배깅 CL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배깅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드시면 돼요. 배깅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estimators,가 아니라 그죠? S가 안 붙어 있죠. estimators,가 아니라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예측기. 예측기를 몇 개만 쓰겠다. 한 개만 쓰겠다. 한 개만 쓰겠다. 아시겠죠? 자,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요? estimate and estimators. n은 넘버예요. 넘버. 그죠? 그러니까 예측기들의 개수. 이거 몇 개 훈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10개. 그럼 훈련셋의 부분 집합 몇 개 만들겠다? 10개 만들겠다. 10개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 맥스 샘플즈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분 집합 1.0이죠. 뭔가 숫자가 나오는데 샘플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1.0 이렇게 실수를 사용한다. 이거는 비율이에요. 정수를 사용할 때는 개수가 되고 0과 1 사이에 실수를 사용할 때는 그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자, 맥스 샘플즈라고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맥스 샘플즈는 배깅의 기본 원리가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분 집합 만드는 거죠. 부분 집합 만들 때 샘플을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 1.0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세트까지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맥스예요. 맥스. 그러니까 400개가 있으면 부분 집합 만들 때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그냥 400개까지 될 수가 있다. 그럼 100개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00개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 400개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 할 거냐가 그게 맥스 샘플이에요. 맥스입니다. 맥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는 마찬가지로 피처를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 부분 집합 만들 때. 우리는 지금 피처가 2개밖에 없죠. X1 컬럼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컬럼을 몇 개까지 만들어서 부분 집합 만들 거냐. 근데 보통 이거는 컬럼 전체 다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추로. 이거는 부분 집합 만들 때 중복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추루면은 중복 허용, 폴스면은 허용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추루로 주면 그게 진짜로 배깅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폴스로 주면 배깅이 아니라 페이스팅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팅. 중복 허용하지 않은 샘플링은 페이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피처스 얘가 뭐였더라?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요거는 제가 문서를 좀 봐야 되겠어요. 문서를 좀 봐야 되겠고 OOB 스코어는 뭐냐면 OOB 스코어는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분 집합들을 만들다 보면 남아있는 부분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남아있는 샘플 있죠. 그게 out of bagging이에요. 배깅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는데 샘플링에 포함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배깅에서 제외된.
그런 샘플들이 있는데 그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스코어를 계산할 거냐, 계산하지 않겠다가 false. 이게 기본값이고요. out of B 샘플들을 가지고서 그 스코어를 정확도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겠다. 이게 true예요. 이거를 true로 주시면은요. 뭐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에서의 검증셋 점수 역할을 얘가 해요. 자, 샘플링을 했는데 남아있는 샘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 띄워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검증용 세트잖아요.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계산해 보면 이 점수가 테스트 셋의 점수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요. 그래서 따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필요 없이 특히나 이 배깅 앙상블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필요 없이 저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 교차 검증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웜 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전에 사용했었던 훈련 결과를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부팅할 때 콜드 부팅, 웜 부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콜드 부팅은 전원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그 부팅되는 과정을 콜드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웜 부팅은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고 컴퓨터가 그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랬다가 켜지면 조금 빨리 켜지잖아요. 그거를 웜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훈련된 결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더 빠르게 훈련이 가능하고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false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훈련시킬 때마다 이전 결과들 싹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SGD 같은 거에서 얘가 중요해집니다. SG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원리가 뭐죠? W들을 그 그레디언트 감소하는 방향으로 W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형외기 공식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처음에 난수로 아무렇게나 만들잖아요. 난수로 아무렇게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변경을 하죠. 원래 값에서 빼기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여기다 곱하기 러닝 레이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학습률만큼 W를 이동시켜서 그거를 다시 새로운 W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럼 이제는 W가 난수가 아니죠. 난수가 아니고 뭔가 학습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100번을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웜 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똑같은 공식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습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꿔가는 게 최소값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그게 웜 부팅입니다. 근데 웜 스타트고요. 웜 스타트를 true로 하는 경우가 그런 거고 웜 스타트를 false로 하면 다시 난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false예요. 그러면 이전에 학습했던 효과가 싹 사라지죠.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런 파라미터들이.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몇몇 분들 좀 졸리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